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한참 여러분께 뵙지 못하고 나름 또 바쁜 업무들을 보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선거 4월 10일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다들 그 밤사이에 많은 또 이야기거리, 안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연 의석이 어떻게 될까라는, 또 어느 당이 어떻게 몇 석을 차지할까라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분석들,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오전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결과 속에서 부동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또 오래된 저희 회원들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밤 늦게 1번으로 주신 회원분도 계셨습니다. 한 10년 지기가 되는데요. 많이 걱정하는 면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 빠질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 관계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입법안이 체결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반수 이상의 국회 통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숙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또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정비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비 사업은 조금은 그런 더 바람을 타지 않는다, 손을 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정비 사업들은 대부분 절차법이고, 이러한 절차법들의 승인은 그 시군구 도지사 내지는 구청장, 시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그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어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입법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어떤 그 국회의 과반수냐 아니면은 어떤 당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순풍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걱정들 하시지만 정비사업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손을 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그동안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롭게 단장하는 국회도 있지만 이 정비사업 부분, 서울의 정비사업 부분이 어떻게 잠시 흘러왔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벌써 올 한 해도 2024년 1분기를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정비사업지에 대해서 살짝 그동안에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지 시작된 것 2021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202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타운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해서 바로 위에 있는 번동이 지금 이주 중이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선도 사업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 활성화 지역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이러한 개발 방식들이 계속해서 봇물듯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22년에 이렇게 시작된 사업들, 23년에는 이러한 모든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실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많은 변수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들이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이 기도 하죠. 이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들 중에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동의율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동의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손해를 입을까 싶어서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업성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어야만 사업이 잘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2023년은
바로 이러한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순풍순풍 순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많은 실행을 하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들은 좋았고 시작은 좋았으나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반대 내지는 어떤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웃 간의 갈등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반대를 하는 어떤 이유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동의율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 하는 부분인데요.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성의 부분이 큽니다. 사업성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함께 그 안에 작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주들의 어떤 자산의 어떤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같이 함께 윈윈할 수 있어야만 순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성 부족한 부분은 바로 용적률하고 열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3월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는 씨앗을 심었다면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요. 이런 싹을 틔운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부분들을, 방해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시정하고자 두 가지의 영양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양분은 쑥쑥 정비 사업이 잘 자라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성장을 위한 영양분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70%까지 올렸었던 지금까지의 용적률 상향 부분은 280%까지 더 올리게 되었고요. 그에 따른 또 어떤 인센티브 적용 비율에 있어서 임대주택도 더 많은 비율을 높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임대주택 부분을 낮추면서 모두 토지 등 소유자의 어떤 조합원들 에게 이러한 이익을 나눠 가지게 한다 해서 사업성을 증가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자양분입니다. 두 번째 이 자양분, 영양분은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파격적인 부분이 바로 1100%, 정확히 1107% 라는 상향이 있는 용적률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나 이러한 개발에 있어서도 500% 용적률 이라든가 아니면 많게는 700%까지는 있지만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이렇게 1107%까지 올릴 수 있는 개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폭적인 핵 영양분이다 할 수 있겠죠. 사업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정확히 또 이 안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개발하면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단독이라든가 아니면은 빌라, 공동주택이죠. 아니면 다가구들을 구입해서 주택을 구입해야만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근생 부분은 정관에 의해서 5대5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역세권 안에 250%라든가 350m 안에 어떤 반경 완화뿐만 아니라 가장 큰 부분이 역세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역세권이 아닌 부분, 바로 도로변입니다. 노선형으로 이루어진 가로형 주택, 가로구역 안에 들어있는 주택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상업시설을 함께 끼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로변 안에 바로 상업시설이 가늘게 드리워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한 10층 정도라든가 오피스텔 내지는 어떤 오피스 이런 상업시설들이 가로형으로 이루어져서
그 바로 뒤에 인접한 가로 구역 내에 보면은요, 3종 일반 주거지들이 포함돼서 바로 빌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꽤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2030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밀도 이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과소필지 아니면 노후도 이런 요건만 맞춘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50%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됐을 때에는 1107%까지 바로 상향을 시켜주는 이런 개발입니다. 이렇게 주택이 아닌 곳도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도 그런 부동산도 재개발 제한에 어마어마한 핵 용적률을 갖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고요? 답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이미 발표했는데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런 지역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개의 업무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업무지 아시죠? 3대 업무지. 종로 일대와 그리고 여의도 일대 그리고 강남 일대죠. 3대 업무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이나 숙박 시설들을 그곳에 넣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지역들을 개발할 때 최대 800%에서 일반 상업지 800%에서 110%라는 부분이 혁신 디자인을 넣었을 때 110%까지 올려주면서 총 910%까지 건축을 할 수 있었었는데요. 이것을 혁신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800% 상업지, 일반 상업지에서 110%는 혁신 디자인,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플러스 어마어마하죠. 160%가 바로 관광형 숙박 시설들을 이곳에 더 증축을 하거나 건설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용적률이 1100%까지 간다는 것이 가장 큰 팩트인데요. 이건 바로 비즈니스와 관광의 숙박시설들이 부족한 곳에 그곳에 기반 시설로 넣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시설들 중심으로 해서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노선형 가로 주변의 상업시설들과 함께하는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들 중에서는 여러분 살펴볼 필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3가지.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해도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준에서는 노후도도 맞고 과수필지도 맞고 아니면 저밀도도 맞는데 이런 곳들이 있죠. 너무 상업시설들이 많은 것. 일반 상업지 8호 뒤에 3종 일반 주거지인데 상업시설들이 많은 곳 중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홍대 일대도 그렇고요. 특히 종로에 많습니다. 종로는 오래된 구도심인데 노후도나 다 좋은데요. 그 뒤로 보면은 상업시설들이 꽤 많이 3종 일반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강남 일대. 강남 일대에도 그런 일반 상업시설 뒤로 해서 어떤 보면은 주택들 3종 주거지들이 있는 곳이 있지만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또 업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그 안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맞아도 과로구역 안에 1500제곱미터 이상의 그런 필지들로 해서 아무리 이리저리 구획을 그려봐도 그림상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적으로 상업시설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들도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들이 좀 난항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저해할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좀 살펴볼 필요 있는 중에 2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영등포 일대의 또 영등포로 이런 부분들도 명단에 지금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노후도와 함께 주거 전용으로 해서 또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 더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효로와 함께 한강로 요 2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데요. 이 2곳 선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곳은 아직은 업무지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 아닌데도 새삼스럽게 왜 이 용산 일대가 편입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되어 있는 종로나 여의도 그리고 강남을 빼고
바로 용산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양대 산맥인 양대 줄기라고 해야겠죠. 한강로와 그리고 원효로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 아직 업무지구가 그렇게 발달한 곳이 아니잖아요. 번성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가로변 상업지 6m에서 8m 도로변을 따라서 상업지와 함께 그 뒤로 3종 일반 주거지가 오래된 주거시설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그렇게 상업지가 없습니다.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식점이라든가 단량주점이라든가 막 이런 번창한 상업시설들이 아직은 없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있는 그대로 전용 주거지로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용이하고 저해 요소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업무시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엄청나게 업무시설이 들어올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스 가보셨습니까? 그곳은 1300%의 용적률과 함께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 업무시설들과 함께 그 안에는 관광지로서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 쇼핑 그리고 하반도 주변에는 공원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컴팩트 시티로서 굉장히 그곳의 모든 명소들과 함께 경제 활동이나 문화, 사회, 관광 모든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미래형 도시인데요.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셨습니까? 강남 너무 좋죠. 강남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곳이 공원처럼 아름답고 한 관광지로 보기보다는 그냥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즐기거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지는 않다. 관광까지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연 친화적인 부분은 너무 약하죠. 대부분이 회색빛. 그리고 종로 일대도 너무 모든 것들을 갖추기는 했으냐 많은 것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일대는 어떻게 보면 업무 전용지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복합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싱가포르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롯본기 힐즈처럼 이미 되어져 있는 구도심도 있지만 지금 한참 핫 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본의 아부자다이 힐스 같은 경우를 가장 미래형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높은 용적률과 함께 레스토랑이나 그에 따른 상업시설들, 문화시설들과 함께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관광명소로서 그리고 업무지로서 그리고 상업시설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까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컴팩트 시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도시를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도시의 경쟁력은 바로 국가의 경쟁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도시를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복합 시티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용산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K-팝. K-팝은 엄청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에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할 때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경쟁력 있는 볼거리와 그리고 체험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야 하는 곳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어떤 시설들을 발표할 때 보면 딱 닮아 있죠. 많은 거의 60% 가까이 되는 부분 이 녹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의 민족공원과 센트럴파크와 많이 닮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지 안에서도 보면 40%가 녹지이고 건물 나머지 60%가 건축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일본의 아부자다이 힐스와 함께 멘토링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미래형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속히 바로 개발이 들어가야 된다. 그에 따른 숙박시설들, 기반시설들이 들어갈 자리가 바로 원효로와 한강로 일대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변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어떤 정치적인 부분, 사회, 경제 그런 부분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들이 바로 경제고 그 안에 부동산이라는 경제 시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손을 좀 가장 적게 타는 곳이 바로 이 재개발지 안에, 사업지 안에 어떤 부동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곳들도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영양분을 주고 있는 곳,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곳들을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발표한 두 가지 활성화 방안들,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포인트,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오래된 주택이나 단독 이런 곳들만이 재개발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훨씬 더 큰 1100%나 되는 큰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도리어 상업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가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될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방안 안에 노선형 상업지 개발을 말씀드렸죠. 1100%. 이건 바로 상업지와 함께 일반 3종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 중에 노후도와 과소필지, 저밀도 이용에 대한 요건만 맞는다면 동의 50%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곳을 선정해주고 개발을 해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생이나 오피스텔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곳들도 재개발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훨씬 더 높은 용적률을 갖는 재개발지가 된다는 거 더더욱 모르셨을 거예요. 높은 용적률은 바로 사업성이고요. 사업성이 좋아야 개발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 요점 말씀드렸습니다. 영양분 주고 있을 때 쑥쑥 자랄 수 있는 곳 명단 말씀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한번 공부 많이 해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